자, 스텝 1에서 우리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스텝 2로 넘어갈 건데, 스텝 2는 오브젝티브 2의 내용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포지션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텝 1에서 연장해서 이어갈 거기 때문에 스텝 1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폴더 이름을 스텝 2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바꾸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이제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서버가 켜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서버를 끄고 다시 키면 되겠죠, 이따가. 자, 그래서 SDP2에 나머지 부분 다 똑같이 돼 있고 이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부분은 SDP2 Learning Position 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은 SDP1이랑 다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약간의 변경이 이제 가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온 상태에서 우리는 SCSS도 열어야겠죠? SCSS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SDP2로 들어가 보면 안 들어가지죠? 지금 서버 껐으니까 서버를 다시 키겠습니다. 켜서 새로 고침하면 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 이슈는 제가 잡질 않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DP2 들어가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것들 이야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원래 작업해 놨던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SDP2가 아니라 여기 이 친구에 제가 미리 해둔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개체들은 포지션이 스태틱으로 결정이 돼 있어요. 스태틱으로 해두면은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 늘 하던 데랑 똑같죠. 근데 카드에다가 포지션 속성을 릴레이티브를 주면은 이 친구만 지금 아이디를 카드 2라고 이렇게 줬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만 릴레이티브를 이렇게 주고서 제가 세이브를 하면은 왜 아무 변화가 없죠? 잠시만요. 오브젝티브 2에 줬으니까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원래도 그렇게 뜨는 거고. 릴레이티브 주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전혀 안 먹네요. 잠시만요. 오브젝티브 2죠? 죄송해요. 이게 서버랑 연결돼 있던 게 아니어가지고 저거는 작동이 안 됐었네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스태틱일 때는 이렇게 변화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돼버린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릴레이티브를 주면은요. 자, 이렇게 바뀝니다. 이 빨간색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요것만 봐주세요. 이 카드의 관계만. 탑 20에 레프트 40 픽셀 이렇게 줬거든요. 릴레이티브를 줬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스태틱을 줬을 때는 안 움직여요. 릴레이티브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있던 위치 있죠. 원래 있던 위치에 그 위치에 여기 왼쪽 위에 점 있죠. 여기 기준으로 탑에서 20 픽셀, 레프트로 40 픽셀 떨어진 위치에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릴레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있던 원래 위치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얘가 없다라고 간주를 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은 자기가 원래 있던 위치를 그냥 이제 더 이상 자리 차지를 하지 않고
자기 부모 요소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모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래퍼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래퍼의 왼쪽 위점에서 레프트로 40, 그 다음에 탑에서 20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픽스드를 먹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픽스드를 먹이게 되면은 여기 위에 여기 이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거는 스크롤을 해도 이 위치에 이제 계속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티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탑이랑 레프트 속성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먹게 되고요. 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스크롤을 하면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탁 부딪혀가지고 더 못 오게 되죠. 자 이것들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DP2로 가면은요 이제 아까 SDP1하고 똑같은 상태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자 파일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SDP2에 SCSS를 이렇게 열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참고를 위해서 오브젝티브2에 SCS도 열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이 다 작업한 거고 오른쪽이 이제 바꿔 나갈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스크롤이나 등등을 포함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스크롤이 필요할 만큼 좀 이 HTML 문서가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 SDP2의 인덱스 HTML을 가지고 와가지고 얘한테 조금 더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카드 있죠. 이 두 번째 카드한테 아이디를 넣어줘서 얘만 포지션 값을 넣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만 아이디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픽2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카드죠. 아이디 카드 2라고 얘는 아이디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아래쪽에 컨테이너 아래쪽에 래퍼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구조 이렇게 만들 거고요. 거기 안쪽에다가 로렘 입섬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로렘을 좀 길게 넣을게요. 100짜리를 이렇게 넣도록 할 거고요. 요런 거를 몇 개를 만들 거냐면 두 개를 만들 겁니다. 두 개 정도 더 만들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은 아이고 이게 로렘 100 이게 이렇게 돼 버리네요. 다시 이렇게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로렘 100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얘도 로렘 100 해서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 수정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크롤이 충분히 많이 길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냐면 자 모든 래퍼한테 패딩 블록을 지금 이렇게 줬는데 패딩 블록과 상관없이 모든 래퍼들한테 최소의 높이를 줄 거예요. 미니멈 하이트를 줄 건데요. 미니멈 하이트를 100 dvh라는 걸 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dvh 아직 설명 안 드린 반도 있구나. 이 vh라는 값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브라우저의 창 높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예, 그 높이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창이 이렇게 좀 더 크게 보고 높이가 이렇게 더 크게 열어서 보고 있으면 그 값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은 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높이가 그 정도는 되도록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좀 이제 아쉽죠. 요게 왜 그러냐면은 그 플렉스를 집어넣어 놨는데 플렉스를 넣었을 때 기본적으로 그 가로축으로는 지금 스타트 기준으로 아마 정렬이 돼 있고 얼라인 아이템이 스트레치가 기본값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라인 아이템을요. 아이템스를 플렉스 스타트로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긴 스크롤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래퍼, 이 각각의 래퍼들의 색깔을 넣어가지고 좀 구분을 주려고 하는데요. 요거 색깔 넣어주는 거는 그냥 인라인에다가 바로 집어 넣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아가지고요. 요 래퍼에다가 색을 넣는 게 아니라 섹션에다 넣을 거고요. 스타일 속성 넣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거는 아쿠아마린 색깔을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녀석 있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에 어떤 색을 넣을까요? 좀 연한 색 넣고 싶었어요. 너무 진한 거 말고요. 벌리우드라고 하는 요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아래쪽은 요런 색깔, 위쪽은 요런 색깔. 지금 딱 보면 100dVh만큼 이렇게 값을 갖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VH가 있고 DVH가 있는데 DVH는 이제 웹 대응을 위한 건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친구도 100dVh만큼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약간 컬러를 좀 넣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컨테이너한테 색깔을 넣어줄 거고요, 이 친구. 그래서 이 친구 컨테이너한테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래, 스타일 넣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콘플라워 블루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할게요. 컨테이너에다 넣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컨테이너가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게 하는데 제가 그 맥시멈 위드스를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네요. 컨테이너한테 좀 맥시멈 위드스 좀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컨테이너한테 맥스 위드스를 이렇게 넣어서 960 픽셀 정도 이렇게 잡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여기 위에 거에는 컨테이너한테만 이렇게 색깔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아래로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래퍼에도 색깔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래퍼에는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영역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타일을 열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이 카드 2 녀석한테 저기 속성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카드 2한테 속성을 넣을 건데 제가 이거를 작업하는 위치는 어디서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카드 여기 클래스로서의 카드 했던 자리 바로 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드 2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포지션을 자, 스태틱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탑에서 20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40픽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복사를 하고 얘를 이렇게 각주 처리한 다음에 relative를 넣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세이브를 하면요. 자, 이렇게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원래 카드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거는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면 요거 이렇게 찍어보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색깔이 주황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 이 뒷부분에 이 살몬 색깔 넣은 거 좀 더 훨씬 연한 다른 색깔로 좀 잠깐 바꿔놓고 올게요. 코랄로 넣지 말고 좀 연한 색깔 넣을게요. 디스크 같은 색깔 이래도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보이나? 네네. 그럼 보면은 이거 그냥 청색 계열 색깔 넣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청색 색깔 넣을게요. 이거 있네요. 카데트 블루 집어넣을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위에서 20, 왼쪽으로 40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죠. 릴레이티브 속성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기 자리, 원래 자리 이렇게 차지를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만약 이거를요, 릴레이티브가 아니라 앱솔루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세이브를 하면요. 자, 이 친구가, 자, 여기 원래 있었던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여기로 오게 되고요. 왜냐? 이 친구가 이제 여기에 원래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거를 더 이상 차지하지 않고 움직이기로 했어서요. 그래서 여기로 와버리고, 자, 얘가 어디에서 지금 40만큼 오고 어디에서 20만큼 왔냐면 바디가 시작하는 여기 0,0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있었던 위치를 잘 따지고 보면은, 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써지잖아요. 여기 카드 2가 어디에서부터 왔냐? HTML 있고 바디가 있고 바디 아래 섹션이 있고 섹션 아래 컨테이너가 있고 컨테이너 아래 래퍼가 있고 래퍼 아래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부모는 래퍼인데 래퍼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40, 20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바디까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앱솔루트를 붙여주면은요. 별일이 없으면은 바디까지 쫙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와버려요. 만약에 자리는 차지하지 않게 하되 래퍼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요. 래퍼한테 포지션 속성을 줘야 됩니다. 뭐를 줘야 되냐? 릴레이티브를 줘야 돼요. 자, 모든 친구들은 기본적인 포지션 값이 스태틱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자, 앱솔루트가 먹은 개체는 바로 위에 있는 릴레이티브 개체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부모 중에 릴레이티브인 사람을 찾아서 올라가고요. 정이 없으면은 바디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바디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래퍼한테 릴레이티브를 먹여주면요. 자, 여기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래퍼의 시작점은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40, 20 지점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래퍼한테 릴레이티브를 먹여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래퍼도 릴레이티브가 없고 컨테이너도 릴레이티브가 아니고 왜냐하면 포지션 스태틱이니까 그러면 바디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에 묶어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테이너의 0,0점에서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을 경우에는 자, 컨테이너로 와서 이 컨테이너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넣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 40, 20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자, 이 포지션을 먹였을 때 사이즈, 그러니까 위치 관계가 이렇게 잡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탑과 레프트 이런 거를 쓸 수 있는데 값은 픽셀 말고도 다른 값들 넣어줄 수 있습니다. 뭐 퍼센트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의 뭐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 가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피그마에서 사용하듯이 탑, 레프트, 바텀, 라이트 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정의를 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어서 되게 유용한 기능이고요. 자, 앱솔루트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포지션 픽스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지션 픽스드를 먹이게 되면요. 아까 앱솔루트 때랑 똑같아요. 그렇게 여기 20에 40 지점으로 여기 이렇게 딱 묶이게 되는데요. 바디에 대해서 이렇게 묶이게 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래퍼에다가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넣어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포지션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뭐 바디도 아니고 이 창의 왼쪽 위 있죠. 창의 왼쪽 위. 이 뷰포트의 왼쪽 위에로부터 여기 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이게 되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 앱솔루트랑 좀 비슷한데 앱솔루트는 스크롤하면은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픽스드는 스크롤을 해도 계속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용도에 많이 쓰겠습니까? 사이드바 같은 용도에다가 보통 많이 쓰죠. 계속 이렇게 쫓아오는 사이드바라던가 또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그 이렇게 따라오는 광고들 있죠. 그런 것도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기묘한 녀석 있죠. 포지션 픽스드입니다. 아니, 포지션 스티키입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녀석인데 이건 어떻게 작동하냐? 탑이랑 레프트 중에서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 이제 작동하는 방식은 좀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작동을 하게 돼요. 스크롤을 하면은 이렇게 따라오는데 따라오다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왜 벗어나지 못하냐? 이 친구 지금 이 카드가 있는 이 친구가 래퍼 안쪽에 있잖아요. 래퍼가 화면에 보이는 동안 이 래퍼 영역 안쪽에서는 계속 스크롤링이 됩니다. 그러다가 래퍼 영역이 끝나가지고 더 못 넘어오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안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 탑바 중에 따라오다가 이렇게 더 이상 못 따라오게 되는 그런 스타일의 탑바들 있죠. 그런 거에도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 스티키 같은 경우에는 탑 레프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스크롤을 이제 세로로 하는 맥락이니까 이렇게 되지만 왼쪽으로 뭐 이렇게 스크롤 좌우로 스크롤하거나 이럴 때에도 스티키는 써먹을 수 있고요. 이게 유지된 동안에 이렇게 되는데 그 예제는 제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탑 값이 뭐 예를 들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탑 10, 뭐 5픽셀로 이렇게 작게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5픽셀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따라오게 돼요. 이렇게. 반면 탑 50픽셀 이렇게 크게 잡으면 자 시작부터도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36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간격이 제가 이걸 20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20일 땐 요거를 유지하다가 자 요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요. 네, 이게 얘랑의 간격이 20이 되는 지점부터 얘는 이제 밀려서 움직여요. 요렇게 작동을 하고요. 바텀일 경우에는 어떻게 먹을 것 같습니까? 저도 예상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뭐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티키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로서 이렇게 퉁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오는 구조인데 요거는 성립을 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되질 않을 거예요. 요거 바텀 10으로 하면은. 자, 그래서 탑 20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스티키 케이스까지 보여줬고요. 그래서 스태틱, 릴레이티브, 앱솔루트, 픽스드, 스티키 요 4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은 스태틱으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항상 스태틱으로 이게 기본값이 먹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릴레이티브를 먹이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아이고 네. 릴레이티브를 먹이게 되면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상태에서 자기 자리로부터 탑 레프트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를 먹이게 되면은 네, 완전히 이제 벗어나가지고 지금 바디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기 바로 위에 부모 요소들 중에서 릴레이티브 값이 있는 포지션이 릴레이티브 값이 있는 녀석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위치 관계를 잡게 되는 게 요 앱솔루트고요.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네, 창의 맨 왼쪽 위라든가 오른쪽 위라든가 뭐 창을 기준으로 뷰포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가 고정되는 그런 녀석이고 스티키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빨간색 그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이런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영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